네,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해상 사고의 현지 지휘는 해경이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에 해경이 보여준 대응 능력, 사실상 낙제점이었죠. 게다가 민간업체가 구조 작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잡음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상 사고를 수습하는 법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김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고 당일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 2, 3정의 인력과 장비는 사실상 맨몸이라 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갑판에 나온 승객이 거의 없었는데 배가 가라앉기 전에 세월호에 진입한 특공대나 구조대원이 없었다는 점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해경에도 침몰하는 배에 뛰어들 만한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있습니다. 주로 군 특수부대 출신인 해경 특공대원들과 특수구조단 요원들, 그리고 122 구조대입니다. 하지만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동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배가 45도에서 50도 정도밖에 기울지 않고 3, 4, 5층은 물에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목포에 전개되어 있는 구조요원들을 헬기가 싣고 와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한 게 아쉽고. 해경 관할의 진도 VTS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세월호 이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세월호와 교신을 하면서도 퇴선 조치를 정확히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장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선장님께서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그대로 탈퇴시켰고 그래서 좀 빨리 결정을 해주시죠. 배가 일단 물에 가라앉은 뒤에는 잠수요원의 수색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해경과 함께 민간업체 언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잡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순환구호법은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민간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딘이 해경이 아닌 사고 원인 제공자인 청해진 해운과 군안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언딘은 선박 인양 및 그 해난구조 둘 다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 선박 인양은 뭐 언딘이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청해진 해운의 그 위임을 받은 회사거든요. 잘못하면 증거인멸 염려도 있어서 그 해경은 언딘이 아닌 다른 재소미 업체를 선정해서 구호 업무를 했더라면 아주 깔끔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민간 자원봉사자나 타기관 협조라도 잘 받아야 할 텐데 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해군의 UDT와 SSU도 예비역도 투입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가 물속에 가라앉은 사고 당일 이후 추가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참사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해경은 사고 초기 출동 과정에서부터 인력과 장비의 배치, 실종자 수색,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대형 해상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군이 이번 사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어땠을까? 해군이 보유한 수중 수색 작업 인력은 어림잡아도 해경의 20배에 이릅니다. 대형 해상 사고의 경우 해경이 사고 초기에는 대응하더라도 수중 수색 작업부터는 해군이 대응하도록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순환구호법에 그런 예외 조항을 집어넣어서 해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확인한 이런 여러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순환구호법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 법안 소위에 올라온 순환구호법 개정안은 각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YTN 김수진입니다.